친해지고 싶어. 최근에 어디 갔어? 때랑 친해지고 싶대요. 정원이랑. 누가? 이채빈이 정원이랑 친해지고 싶대. 원래 친하잖아. 오늘은 좀 안 좋아했네. 자, 시작할게. 이번 무기에 한번 자, DNA 내용이야. 혹시 이거 꺼지면 놀라잖아. 말로 할 거야.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유전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유전자. 어? 세포 내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전 정보가 여기서 복사돼서 이리로 가고 어디로 가고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얘기할 거라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 유전자가 뭔지,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단백질하고 관계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첫 번째가 용어가 나와. 형질이라는 용어가 나와. 형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특징? 그래서 나 보면 어때? 잘생겼잖아, 그지? 맞아요, 쌤 너무 잘생겼어요. 형질, 특징이. 저기요. 너 지금 뒤통수 영상 계속 나오니까 쌤, 이 새끼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꺼져라. 내가 빨리 빨리 정원이가 너랑 친해지고 빨리 싶대. 정리를 해. 저번에 이미 친해. 근데 안 친하겠어. 채빈아, 채빈아. 네? 빨리 앉고. 정원이랑 안 친하다는데. 안녕. 자, 봐.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이다. 특징이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어디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형질을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머리카락 색깔, 머리카락 뭐 곱슬, 직모 이런 게 형질이야. 쌍꺼풀. 쌍꺼풀 다 당연히 형질이지, 그지? 그래서 코가 높다 낮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형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뭐니? 우리 눈으로 보이지, 그지? 네. 눈으로 보일 때 이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눈으로 보이는 형질을 표형 형질 표현되잖아, 그치? 표현이 안 되는 형질이 있어. 그게 뭐냐면 유전자에 저장된 건 안 보여. 원석이 유전자에 원석이가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 그 저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유전자는 안 보이잖아, 그지? 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형질이 왜 나타나냐면 유전자 정보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윤석이 봐봐, 잘생겼지? 네. 유전자 정보에 잘생김이 있을 거라고. 네. 근데 그거 안 보이지. 근데 얼굴은 보이잖아. 얼굴은 뭐니? 표현 형질이고, 그지? 그 안에 있는 정보는 뭐? 이거는 유전 형질이라고 얘기해. 유전 표현 형질이 아니고 유전 형질. 이 용어로 알고 있어야 돼. 유전 형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전 형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저장되어 있는 거, 세포 안에, 세포 핵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그 형질의 정보에 따라서 잘생겨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무도 동의가 안 하니? 네. 두 명은 동의했어요. 됐지? 윤석이 잘생겨지는 이유가 그런 거다. 또 그거는 이제 표현 형질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형질은 크게 두 가지로 알아야 돼. 표현 형질과 뭐 유전 형질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유전자는 뭔데?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이라고 돼 있지. DNA가 핵 안에 실처럼 얽혀 있어요. 기억해. DNA가 핵 안에 실처럼 얽혀 있는데 이렇게 이제 DNA가 있다고 하면 어떤 특정 영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각각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체 DNA가 유전자야? 아니지. 네. 그지? 중간중간에 아닌 거 있지? 그지?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니 유전 정보도 아니면서 그냥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쓰레기라고 해. 쓰레기는 좀 심한 말인데 트래시, 갈비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정크 DNA라고 합니다. 정크 DNA. 정크가 무슨 뜻이야? 유채빈. 정크 푸드가 뭐니? 정크 푸드. 정크는 쓰레기는 아니야. 태연아 정크 푸드가 뭐지 아니? 몸에 안 좋은 거. 그렇지. 잘했어.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어떤 제대로 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고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옛날 그막 불량식품 좋았어요. 맞아. 정크푸드는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불량 DNA야. 얘들은 뭐다?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부분은 맞고요. 특정 부분이지. 그 전체 DNA 중에서는 일부분만 유전자 정보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런 게 문제에 나올 거라고. 알겠지?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각 유전자에는 뭐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유전자의 정보는 뭘 만드는 정보냐? 뭘 만드는 설계도냐? 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다. 오케이? 단백질.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머리카락이 곱슬머리, 나처럼 곱슬머리가 있고 직모가 있다 보면 실제로 이 머리카락을 만드는 케라틴이나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단백질을 어떻게 결합해서 이게 굽어지는지 펴지는지 그 정보가 어디 있다고? 유전자에 있다고. 오케이? 그 유전자 누구한테 받았어? 엄빠한테 받았지, 그지? 그러니까 엄빠가 갖고 있던 유전자를 하나하나 받아서 한 쌍으로 우리는 갖고 있게 되는 거야. 그 갖고 있는 것 중에 곱슬이 직모보다 더 세거든. 이거 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곱슬과 직모를 받으면 일단은 저거 반곱슬, 곱슬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유전 형질과 표현 형질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되고요. 자, 요거 이 그림은 이거랑 마찬가지고. 자, 여기 각각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각각의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다 다른 거야. 알겠지? 이게 예를 들어 곱슬머리 직모에 대한 결정 유전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잘생김 못생김에 대한 결정 유전자. 오케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쌍꺼풀에 대한 결정 유전자. 이런 식으로 서로 따로 하나씩 한 유전자는 오직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됐니? 예. 그리고 서로 다른 유전자는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른 유전자는 다른 단백질들을 만들어낸다고.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됐죠?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단백질, 그 연결고리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보자.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부터 먼저 할 거야. 왜냐? 내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었어. 단백질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생명체에서? 살아있게 만들게 하는 게 단백질이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단백질이 싹 마탱이 가면 죽습니다. 사망이야, 그냥. 오케이? 이게 단백질이 열에 보니 매우 약하거든. 그래 약해요. 효소도 열에 약했잖아. 효소도 단백질이었잖아. 그치? 열에 매우 약하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40도보다 그 이상 올라가면 그게 유지되면 중환자실 갔다가 영안실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체온이 과하게 높아지면 단백질이 역할을 못해. 그럼 생명현상이 유지가 안 돼. 그게 사망이야. 그러니까 체온이 과하게 높아지면 빨리 체온을 낮춰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한 38도, 9도 괜찮아. 근데 40도 이상 계속 유지가 안 됩니다.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자, 단백질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항체, 여기 적어놓을까? 항체가 뭔지 알지? 면역 단백질이야. 항체의 주성분으로 생체 내 물질 대사, 뭐니 이거?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얘기하는 거야. 그지? 예.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고 촉매하고 됐지? 효소. 그다음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사람은 생명체. 오케이? 단백질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야. 단백질이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거야.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능과 모양은 누가 결정해? 유전자가 결정한다. 그러면 유전자가 잘못되는 걸 뭐라고 하지? 우리 다 안다? 돌연변이라고 해. 유전자가 잘못되는 거 돌연변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돌연변이 일어나면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겠지? 그게 뭔데? 유전병. 장애인은 오바다. 그걸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장애인이요? 유전병. 그치?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단백질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정상적인 기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의도된. 근데 그 유전자가 잘못되면 당연히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겠지. 정보가 잘못되면. 그치? 그때 유전병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 멜라닌이라는 색소 효소가 있어. 색소 물질이 있어. 미안해. 효소 아니야. 멜라닌이라는 색소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효소 단백질이 있어요. 효소 단백질. 그 단백질은 당연히 뭐니? 유전자의 정보가 있었겠지. 우리 몸 안에서. 그지? 그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고 얘가 기능을 잘하면 이렇게 멜라닌이 이제 까만 색깔, 가연색, 짙은 가연색의 색소란 말이야. 응? 그걸 만들어내.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까무잡잡해지고 머리카락도 까매지고 한단 말이야. 근데 유전자 거의 뭐 정상인 것 같은데 한두 개의 정보가 조금만 잘못돼도 단백질이 확 무너질 수가 있어. 잘못될 수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멜라닌 만들겠니? 못 만들지. 못 만들면 뭐라고 하냐면 알비뇨라고 합니다. 알비뇨. 모든 생명체에게 알비뇨는 있습니다.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서 이제 백화증이라고 유명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때는 꽤 많았어요. 너네 친구 중에는 잘 없을 거야. 우리 때는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정보에 대한 그 분석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도 없었고 되게 비쌌어. 그래서 거의 안 했지. 그러다 보니까 난장애도 많이 태어났고 그다음에 백화증인 애도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너네 태어날 때는 이미 40몇 가지 유전 질병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해준단 말이야. 산부인과 가면 그냥 해줘. 그래서 사실은 너네가 태어날 때는 이미 치명적인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확인돼서 거의 대부분이 안타깝지만 낙태된 겁니다. 안 돼.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떤 DNA 부분의 특정 부분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고 이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인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얘가 뭐 하니? 꽁알꽁알 하면서 이렇게 멜라닌이라는 그 색소 분자를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사슴의 갈색이 만들어지고 머리카락이 갈색 또는 검은색 색깔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사람 백화증인 사람은 어떨까? 피부도 거의 혈관 모세혈관까지 보일 정도로 하얗고 투명하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진 않습니다. 근데 매우 밝은 노란색입니다. 머리카락, 눈썹 이런 거 매우 밝은 노란색이고 심지어는 동공의 색깔도 되게 밝습니다. 파란색. 파란색은 아니야. 파란색은 다른 색소야. 건강에 문제는 뭐예요? 건강에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어. 크게는 없는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유전병이면 이거는 이제 살아나가지 못해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돼. 그냥 감염만 되면 죽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유전적 면역학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인이 될 때까지 사는데 너 그런 거 들어보지 않니? 백호 이런 거. 네. 그지? 백호 호랑이 중에 하얀 거 무슨 거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네. 그거 다 알비뇨야 알비뇨. 자기. 이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고양이 중에도 갑자기 하얀 고양이 나오고 하면 이거 알비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넘어갈게. 자 그다음 유전자 이상과 질환에서는 크게 두 가지는 거의 교과서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알아둬. 자 먼저 얘기할게.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요증은 오줌의 증상이야. 그치? 요증. 이게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우니까 아주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면 돼. 아미노산이 뭔지 아니? 네. 단백질 만드는 재료야. 단위체라고 하지, 그지? 단백질 만드는 단위체는 몇 종류가 있는 체이나? 그렇지. 20종류가 있지. 그지? 그 20종류 중에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자, 단백질도 쓰다 보면 낡고 고장나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폐기해야 될 거 아니야? 폐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단백질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분해하고 해서 배출해낸단 말이야, 몸 밖으로. 오케이? 그 과정에서 페닐알라닌이 다른 물질로 분해되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 효소도 단백질이니까 어디서 만들어져? 유전자의 정보에서 만들어지겠지, 그치? 근데 그 유전자가 잘못되면 페닐알라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못 가? 못 가지. 그지? 못 가고 이 페닐알라닌이 축적이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요. 심각한 문제가. 일단은 첫 번째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표현형질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쉬하면 약간 검은 녹색의 오줌이 나와. 와우. 안 돼. 그치? 그러면서 너무 멋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왜냐면 그게 계속 유지되면 페닐알라닌이 계속 축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경세포에 이 물질이 기어들어가. 그래서 쌓여. 그러면 신경세포 기능을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못해. 그러면 신경세포가 죽으면 근데 중추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습니다. 오케이? 위험한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약은 개발되어 있는 상태야. 알겠지? 그런 페닐케톤 요증. 됐니? 단백질 분해하는데 페닐알라닌을 없애야 돼서 이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걔가 잘못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케이? 예. 두 번째. 낫 모양 적혈구 피해주지. 적혈구는 이렇게 빵빵하게 약간 던킨 도너츠 내 구멍 안 뚫는 던킨 도너츠 모양처럼 생겼어야 돼. 근데 이렇게 휙 이런 식으로 달처럼 또는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적혈구가 찢겨지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있어. 이걸 낫 모양 적혈구라고 해요. 왜 이렇게 됐냐? 적혈구 안에는 들어봤을걸? 헤모글로빈이라는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네.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은 뭐 어디서 유전자에서 만들었겠지, 그지? 네. 근데 그게 찐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산소로 오면 단백질이 이렇게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직선으로 계속 붙어서 막대기가 된다. 막대기가 되면 이 적격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막대기가 되면 이렇게 하면 적격으로 이쪽 이렇게 그지 막대기처럼 표현되겠지 그지. 그게 꺾이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적격으로 기능만 정상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산소로 운반하는 게 헤모글로빈이고 그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맞지? 그럼 산소 운반이 잘 되겠니? 잘 안 되지? 숨을 잘 열심히 쉬어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지 그지? 그건 머리도 띵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운동도 잘 못하고 그걸 뭐니 그게? 빈혈이야.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것도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 오케이? 됐지? 다시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이상한 거야. 오케이? 유전자는 어디 있습니까? 김나? 네. 유전자는 세포 안에서 어디 있니? 소포체에 있니? 리보솜에 있니? 골지체에 있니? 핵에 있니? 그 정답. 핵에 있습니다. 유전자 핵에 있어요. 자, 기억해두세요. 자, 잠깐 집중. 유전자는 DNA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유전자 DNA 핵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DNA는 그러면 세포 중에 핵에만 존재한다. 맞니 안 맞니? 안 맞아. 그 이유가 뭐야? 핵 밖에도 있어서 그러니까 핵박 어디? 이보솜, 틀렸어. 골지, 틀렸어. 마이토콘드리아 맞아. 또 있어. 엽록체. 가비,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DNA를 갖고 있어.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 몸에 어떤 단백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다 핵에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거, 엽록체에 있는 거는 자기들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에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엽록체에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갖고 있어 얘들은. 근데 다른 세포 소기관에는 없습니다 절대. 됐지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유전정보의 흐름. 요번 주제의 가장 중심 내용이 이겁니다. 유전정보의 흐름. 생명 중심 원리라고 돼 있지, 그지? 유전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1953년 이후에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물리학자, 생물학자가 아닌 물리학자가 이걸 발표했어요. 그 프랜시스 크릭이 뭘 발견한 사람이냐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사람 중에 한 명이야. 2명 중에 한 명이야. 오케이?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던 거야. 기분 나쁘지. 생물학자가 이걸 알고 밝혀내야 되는데 물리학자가 이럴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발표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배우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더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DOGMA. 센트럴은 중심이라는 뜻이고 도그마는 어떤 사상, 개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 개념, 중심 원리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야.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유전 물질, 유전 정보가 DNA로 만들어지는 거 알겠어. 지가 밝혔거든. 근데 그럼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데 어디로 가고 뭘 만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이렇게 내렸습니다.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아저씨가 핵 안에 있는 DNA에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근데 세포가 분열할 때는 하나의 유전 정보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정보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DNA가 다시 복사돼야 되겠지, 그지? 네.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DNA가 DNA로 복사되는 과정도 있어, 봅시다.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DNA가 RNA로 복사되는 과정이 있더라. 세 번째, RNA가 단백질로 복사되는 과정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밝혀냈어. 그래서 이 각각을 DNA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걸 뭐? 복제 라고 했고 DNA에서 RNA를 만들어지는 걸 전사, RNA에서 단백질 만들어지는 걸 번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에는 복제, 전사, 번역이라는 과정이 있다. 일단 이걸 먼저 딱 받아들이고 오케이. 복제라는 건 DNA에서 똑같은 걸 다시 만드니까 복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DNA는 핵 안에 고도로 보존되어 있는 정보예요. 이거 막 쉽게 갖다 쓰면 안 된다고. 핵 밖으로 갖고 나서 쓰다가 문제되면 어떻게 돼? 돌연변이 된다. 안 돼, 절대로. 이거 심각한 거야. 그 돌연변이 되면 우리 죽어요. 그럼 돌연변이 되면 꽤 높은 확률로 암이 생기고요. 뭐 이상한 병이 걸리고 그래. 암은 유전병이야, 사실은. 암은 유전자가 반드시 잘못돼야지 일어나는 거야.
살아가다 보면 그 유전자들이 조금 잘못되는 게 그게 축적되다 보면 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복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도로 보존되는 핵 안에서의 복제가 있다. 알겠지? 두 번째, 근데 얘는 밖에 나가서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배웠지? 세포 안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기계 또는 공장 뭐라고 이름이? 세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에너지 공장 말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들었지. 리 리보솜. 보솜이지, 그지? 리보솜. 오. 리소솜은 라이스라고 하는 게 뭐라고? 라이소스라고 하는 게 분해의 이런 뜻이야. 분해한다는 뜻이야. 리소솜은 뭐냐면 가수분해 요소라고 하는 게 꽉 들어가 있는 그런 세포의 소기관이고, 리보솜이 이렇게 얘는 이제 막성 구조물은 아닌데 조그만 이제 햄버거처럼 생긴 단백질이야. RNA하고 단백질 합쳐져 있는데 얘가 유전종을 딱 물어서 쭉 읽어내면서 스캔하면서 이 단백질 만들어내요. 유전 정보에 맞춰서 단백질 만들어내요. 됐지? 네. 자, 리보솜 어디니? 세포 그림 잘 봐봐. 세포 그림 보면 핵 있고 핵 주변에 막 막성 구조물 노을 있거든. 이게 소포체야. 소포체에 보면 깨알 같은 주근깨 같은 게 막 붙어 있어. 이게 리보솜이야. 조그만 구조거든. 됐지? 리보솜은 그러니까 핵 밖에 있니 안에 있니? 핵 안에 밖에. 바뀌지, 그지? 밖에. 핵 바뀌지?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면 유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핵 안에서 DNA 정보인 핵 안에서 복사를 해서 갖고 나와야 되는 거야. DNA 갖고 나오면 안 된다고 했지, 그지? 그지? 갖고 나올 때 어떤 형태로 갖고 나오냐면 RNA 형태로 갖고 나온다. 됐나요? 필요한 유전자가 핵 안에는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거든. 엄청 많거든. 근데 필요한 유전자만 그러니까 갖고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복사하게 하는데 복사해서 전달한다고 해서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핵 안에서 복사한 다음에 핵 밖으로 누가 돼? 리보솜으로 전달해 주거든. 그 정보를, 유전 정보를. 오케이? 그래서 전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RNA도 이제 핵산이기 때문에 NA가 뉴클레익 에이스, 핵산이죠, 이제 핵산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 RNA랑 DNA 거의 비슷한 구조야. 구조이긴 해. 이 정보를 바뀌었어. 거의 뭐 예를 들어 서울말이 경상도 말로 바뀐 거랑 마찬가지야. 같은 논리야, 했지? 근데 이 경상도 말로 이제 써진 정보를 책이나 집중 써진 정보를 아예 영어로 바꿔야 돼요. 영어. 그러니까 같은 의미긴 한데 완전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왜? RNA 핵산이지. 그리고 단백질이잖아. 그지? 아예 다른 물질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 정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서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역. 트랜스레이션. 아 형. 됐니? 오케이? 이게 유전적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다. 전사와 번역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자, 아니 유전 정보가 핵 안에 DNA로 있으면 그냥 DNA로 복사해도 되지 않냐? 자,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DNA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해. 변하지 않아. 보존할 수 있어. 몇십 년, 100년 동안 보존할 수 있어요. 보통은. 됐니? 근데 RNA는 불안정해.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 분해돼요. 한 달만 지나도 한 30%에서 50% 분해되는데 왜 불안정한 걸 복사했을까?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핵 안 세포에서 어떤 특정 시기에 그 세포에 필요한 단백질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어떤 특정 단백질이 계속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잠깐 필요하다가 없어지는 게 더 많거든. 필요 없는 게 많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냐면 유전 정보를 읽어내서 잠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하다가 세포질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돼 버리는 게 나아. 뭐 말인지 알겠니? 계속 똑같은 정보에서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 필요가 없는데, 그치? 그런 멍청한 짓은 절대 생명체가 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 말인지 알겠지? DNA에서 DNA로 복사해서 전달하는 애들은 아마도 훨씬 덜 살아남았을 거야. 왜? 필요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덜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과소비라고 했잖아. 필요 없는 걸 만들어내. 근데 RNA를 선택한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고 아닐 때는 안 쓰게 이렇게 이제 진화해 왔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전사 과정이 RNA로 복사되는 과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핵 안에 있는 DNA는 너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99.9999% 너는 안 변해. 됐지? 안정하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전사 번역가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볼게. 자, DNA는 단일 사슬입니까? 현진아, 이중 나선입니까? 현진아, 단일 사슬입니까? 이중 나선입니까? DNA 안 되었어. 왜? DNA는 이중 나선이야. 더블 헬릭스 이중 나선. 자, 사슬 있는데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꼬여 있어. 됐니? 이렇게 마주 보면서 꼬여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훨씬 더 안정한 거야. 더 탄탄하고 물리적으로도 더 튼튼하고. 봐봐. 마주 보면서 여기 유전 정보로 쓰이는 염기라고 하는 게 서로 마주 보고 있고 염기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잖아. 한 줄로 돼 있으면 어떤 한 연기를 내가 툭 쳐서 떨어질 수 있잖아. 그거 어떻게 돼? 거기 어떤 연기가 있었는지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 관심 있게 보면 이게 재밌는 내용이야. 응? 알 수가 없지? 근데 마주 보고 있으면 여기 툭 떨어져도 그 앞에 게 있지. 앞에 걸 보고 여기 머리 섞였네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니? 이중 나선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돼도 상호 보완적으로 다시 복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화학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안정한 구조가 이중 나선이기 때문에 핵 안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될 때는 뭐다? 이중 나선으로 저장된다. 근데 복사할 때는 뭐야? 잠깐 쓰고 버릴 거기 때문에 이중 나선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잘 봐. 두 개의 사슬, 이중 나선 두 개의 사슬 중에서 한쪽 딱 약속되어 있는 게 있어. 한쪽만 쭉 복사를 해. 됐지? 뭘로? RNA로. 맞지? 그지? RNA로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돼? 핵에 있는 구멍이 있어요. 핵공이라고 합니다. 핵공. 핵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제 뱀이 나오듯이 빠져나와. 얘가. 빠져나와서 누구한테 가? 리보솜한테 가. 그래서 리보솜이 햄버거 빵처럼 생겼거든. 꽝 물어. RNA를. 그래서 쭉 읽어내면서 그 정보를 읽어내면서 염기 정보를 읽어내면서 거기에 맞는 아미노산을 하나씩 붙여라. 그래서 쭉 연결되면 이게 뭐다? 단백질이 되는 거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3lin기 조합, 코돈, 그 다음에 DNA, RNA 뭐 이런 게 있지. 자, 요 규칙을 꼭 알아야 돼요. 자, 봐봐. 이런 거야. DNA야. DNA 한 사슬. 이 꼬아놓으면 너네가 보기도 힘들고 내가 그리기도 힘들어. 원석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 염기는 DNA에서 유전 정보로 쓰이는 염기는 A, T, G, C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아데닌, 사이닌,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사이닌, TH 번데기 발음이야. 됐지? 그 다음에 RNA에서는 A, T 대신에 U, G, C 이렇게 네 종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DNA에서 쓰는 T는 RNA 쓸 때 U의 의미입니다. 그 외는 같은 거고 A, G, C는 같은 거고 일종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문자 이렇게 쓰이는데 이걸 쭉 읽어내보면 그게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내가 해볼게. 이거 DNA고 이중 나선 구조야. 자, 이쪽이 좀 부족하다고 하지. 자, 여기에 A, T, A, G, T, C, G, A 이렇게 사슬이 만들어졌다고 할게. 됐니? 그러면 이 맞은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공통 약속이 있어. A 맞은편에는 반드시 T가 두 손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G 맞은편에는 반드시 C가 세 손 악수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완전한 결합은 아니지만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다고. 알겠니?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맞은편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니? A 맞은편에 T 맞은편에 A, T, G, C, A, G, C, T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는 완벽한 약속이야. 그래서 이게 A 앞에 G나 C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딱 맞물리지 않아요. 아예. 됐니? 이렇게 만들어졌어. 아까 말했지.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이게 하나 날라갔어. 잘못됐어. 돌연변이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을 때 앞에 보니까 뭐가 보여? C가 보이지. G가 보이면 여기서 이제 요거 쫙 읽어내면서 이제 그 복구하는 수리공이 있거든. 단백질로 만들어진 수리 단백질이 있어요. 수리 단백질 쭉 읽어내면 G가 있구나. 그럼 이제 C 붙여야지. 하면 C 다시 붙여. 그럼 정상이 됩니다.
뭐가 아니네. 이렇게 되게 화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DNA 이중만. 자, 이 상태에서 RNA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둘 중에 딱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 한쪽을 복사. 한쪽을 복사 약속돼 있고 RNA는 여기 만들 때 어떻게 A 앞에는 T 아닙니다. RNA는 T 대신에 뭐 쓴다? U를 쓰니까 U, A, U, G. 오, 뭐야? T 앞에는 A야. C, G, G, C, A, U 이런 식으로 쭉 복사해서 이런 핵공을 통해 밖으로 갖고 나가서 리보솜한테 딱 물려서 쭉 읽어내는 이게 되는 거야. 됐니? 자, 읽어낼 때 어떻게 읽어내냐? 요 약속 하나 얘기할게. 이게 좀 어려워.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개념 내용은 다 끝나는 건데. 자, 봐봐. 자, 이 머리 써야 돼. 지금 머리 계산해야 돼. 집중해야 돼. 자,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싶어. 단백질을 만드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야. 근데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 때 그 쓰이는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야.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됐니? 20가지 종류거든. 20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DNA 사슬 또는 RNA 사슬에 이제 유전 그 정보가 염기 정보가 있다고 염기 순서 정보가 있다고 하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오늘가 한번 얘기해 볼래? 뭐라고 할까? 염기 정보. 뭐 A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봐. A 그다음 나왔다. 당황했지? 내가 할게. T G G A C P G A 이렇게 할게. 이중 나선인데 이거 복사되는 부분만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할게. 됐지? 그리고 이제 복사를 해요. 요거 이제 요 색깔을 RNA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복사된다? 한번 복수만다 생각하면 돼. A 앞에 뭐? 그렇지. U A C C U G A C U 이렇게 되겠지. 맞지? 할 수 있겠지? 외우는 거 아니지? 딱 A T G C만 알고 있으면 된다. 됐니? 이 상태야. 근데 이게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정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에 집중해. 어떤 정보가 있는데 염기 정보가 있는데 이 염기를 가지고 아미노산 1번부터 20번 중에서 7번을 딱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7번이 될 때도 있고 15번이 될 때도 있고 하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니? 단백질 제대로 만들어지겠니?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 순서가 완전히 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되게? 그 단백질을 만들기 태아였으면 태아는 못 태어나. 사산하고요. 태어났으면 그대로 죽어요. 단백질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중요하다고 했지. 왜?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유발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졌으면 그 단백질 잘못 만들어진 애들이 수업 시간에 눈 감고 있다고. 자려고 하고. 기념도 그만하고 그냥 거야. 알겠지? 잘못되면 죽는다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됐니?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지 정확하게 100% 확률로 의도하는 바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 문제 무조건 나와요. 이쪽 능력 시험 나온다면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 이거 좀 이상한. 그러니까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는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거야. 되게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아까 말했던 중심 원리하고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야. 염기 하나 가지고 한 자리 가지고 다 아미노산을 어떤 아미노산을 붙이자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아미노산 몇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 20종류 구분할 수 있어? 염기의 종류가 몇 개야? 4개지. 그지? 그러니까 한글로 생각하면 자음으로 생각하면 기억, 이응, 디귿, 리을 4개만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맞니? 맞지? 기니들이 가지고 20가지를 딱딱딱딱 구분할 수 있겠니? 못하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정의역에 형세인데 4개가 있고 공역에 20개가 있고 이렇게 가면 이걸 뭐라고 하지? 1대 다 대응이라고 해요. 1대 다 대응은 함수야? 안 배웠냐? 그런 거? 함수가 뭐니? 수학이 뭐야? 논리학이지. 논리학은 어떤 경로로 풀어도 답은 뭐니? 오직 유일해야 되지. 맞지? 그렇지 않으면 수학이 아니지. 그지? 함수는 뭐야?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만드는 기계잖아. 맞지?
그럼 함수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뭔가 재료를 하나 넣으면 결과에 딱 하나에만 바뀌어야 되는 게 함수야. 뭐만 자기니? 이렇게 하나를 1을 지정했는데 A, B, C, D 이런데 1에서 A도 가고 B도 가고 D도 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함수야? 1을 넣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B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함수야? 아니라고. 됐니? 대응 관계라고 하는데 대응이라고 하는데 1대 다 대응은 함수가 아닙니다. 논리학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버려! 쓰레기. 생명 현상을 유발하는데도 100% 확률로 대응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대 다 대응이 되면 안 된다고. 4개에서 20개로 대응되면 안 된다고. 염기 4개로, 염기의 의미 4개로 아무리 한 20종류에 대응되면 단백질 이상이 마음대로 만들어진다고. 기능 못한다고. 됐니? 자, 그럼 어떻게 될까? 한 자리로, 한 자리를 하나의 의미로 하나.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두 자리를 가지고 하나의 의미로 하면 어떨까? 자, 두 자리를 하나의 의미로 하면 이 두 자리 조합은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경우의 수평리 안 되지? 4개. 4개? 16? 정답. 왜 16? 한 자리마다 4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지. 여기도 4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야. 그 하나의 사건이 될 때는 어떻게? 고비 법칙이 적용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경우의 수를 따질 때 합의 법칙, 고비 법칙이 있습니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16가지 돼. 근데 16가지도 20가지보다는 적지. 그러면 뭔가 애매하게 잘못 대응될 수가 있어. 그 유전 정보에서 아미노산 대응될 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붙이는 거야. 하나를 더 붙여서 어떻게 이제는 64가지가 되거든. 16 곱하기 4. 64가지를 가지고 20가지는 정확하게 대응시킬 수 있니? 있어.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나에 이거 저거 이렇게 여러 개가 대응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저것은 요거는 뭔가 하나 3개짜리 염기가 결정되면 확실해 100% 확률로 어떤 아미노산을 대응시킬 수가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하면 돼? 다대 1 대응이라고 하면 돼. 다대 1 대응. 다대 1 대응은 함수야? 맞지? 함수지. 수학적으로 가치가 있지. 뭔가를 넣었을 때 100% 확률로 지정할 수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DNA, RNA 연기의 3개짜리 조합을 하나의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 때 아미노산 재료로 전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NA에 있는 3가지 염기 세트, 요 하나 조합,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3개짜리 암호, 이렇게 트리플렛 코드. 됐지? 우리나라 말로 3염기 조합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3염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 약간 트리플렛 코드가 좀 더 멋있지 않니? 됐지? 코드가 뭐니? 코드. COD, 다빈치 코드. 암호라는 뜻입니다. 암호, 코드는. 됐나요? 트리플렛 코드는 3개짜리 암호. 무슨 암호인데? 아미노산을 정하는 암호. 그 뜻이야. 됐지? 자, DNA를 보면서 바로 아미노산 만드니? 아니지. 복사하지 뭘로? RNA를 복사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아미노산 만들지.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복사된 RNA 형태의 복사된 3개의 염기 조합.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분해야지. 이름을 좀 나눠야지. 그지? 아까는 뭐라고 했지? 3염기 조합. DNA에서는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했지. 그지? 여기 복사되어 있는 RNA 3염기 조합. 3염기 조합 하면 안 됩니다. 3개짜리 염기 세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드, 암호, 더하기 정비용 온, 단위라는 뜻입니다. 무슨 온? 이라면 단위, 무엇의 단위라는 뜻이거든. 정명. 이게 합쳐서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RNA에서 직접적으로 아미노산 대응될 때 RNA에서 염기 3개 세트, 하나의 세트. 이걸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요까지 이거 대응시키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오늘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어떤 좀 해야 돼요. 자, 꺼졌어. 이제 일단 이론은 다 설명했거든요. 설명했고 지금은 잠깐 쉬세요. 10분 정도. 그리고 아까 내가 처음에 줬던 그 문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 좀 보여드릴 겁니다. 같이 풀어보자고. 알겠지? 그렇게 하고 내가 분명히 저번 주에 다 출력해놓고 숙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내가 놓친 건데 애들 우르르 가가지고 못 준 거가 있어. 이거 효소에 관련된 거. 너 효소 안 하잖아. 버려. 효소 시험 쳐야 되는 학생들은
아 나가지 마. 안 돼. 요것도 해와야 돼. 공부할 차례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안 하면 안 되겠지. 지서가 그지? 대운하게 해와야 돼. 자, 한 장. 이게. 또안 준 사람이요? 또 보셔. 어디 하래? 너 오늘 화장 안 하고 왔네. 화장하고 다녀. 공부 갔다가. 근데 12시 반에 일어났어요. 12시. 왜 그랬을까?